차가운 아침 공기, 좁은 보일러실 냄새가 서린 반지하 작은 방. 김정희 65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성껏 물 끓여 식구들 밥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날 오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카드 번호와 보안카드 뒷자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순간의 불안감과 신뢰은행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말대로 입력했고 그날 저녁 통장은 비어 있었다. 20년 모은 적금이 한 번의 통화로 사라졌다. 어떻게 내가 왜 이런 걸 믿었지? 그녀는 손을 떨며 울먹였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요즘 사기 많다더라. 조심하라는 말뿐이었다. 할머니에게 내려진 건 개인 책임이라는 냉정한 단어였다. 경찰서, 민원 창구.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했고 담당 공무원은 절차를 읊는다. 사건 접수는 했습니다만 계좌 이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CCTV와 통화 녹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몰랐다. 은행은 소비자 보호팀 담당자라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게 했다. 증거가 있어야 도와준다. 라는 말이 반복되며 시간은 흘렀다. 전화를 건 순간부터 할머니는 피해자에서 절차의 노예로 전락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울 수 없었다.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계좌 추적은 복잡했고 돈은 이미 여러 중개 계좌를 거쳐 출금되었다. 하지만 김정희는 앉아서 운다거나 남 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신문에서 보이스피싱 기사를 오려붙이고 날짜와 전화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메모지에 통화 시간, 발신 번호 유사번호, 상담원 목소리의 특징을 적는다. 복사기까지 찾아가 은행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스캔했다. 이웃의 손녀인 대학생 지훈 24이 우연히 도와주며 스마트폰 녹음, 인터넷 계좌, 이체 기록, 스크린샷을 정리해준다. 할머니, 이건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해볼게요. 작은 연대의 시작이다. 지훈의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분노를 행동으로 바꿨다. 새벽 2시 할머니와 지훈은 은행 웹사이트, 통신사, 카카오톡 채팅 내역을 열람한다. 어제 통화의 자동 연결 번호, 수상한 계좌로 이어진 송금 시간대,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수사가 되었던 다른 피해자들 리스트. 그들은 단순한 피해 신고가 아니라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같은 발신번호 패턴, 동일한 문구, 비슷한 계좌로의 이체 반복. 동네 복덕방도 찾아다니며 CCTV를 확인하고 은행 지점 창구에 직접 찾아가 매서운 눈으로 거래 기록을 요구한다. 거절당할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 돈만이 아니에요. 저기 우리 동네 할머니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몰라요. 그 단호함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작은 시민단체 한 곳이 관심을 보인다.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취재를 약속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벽은 높다. 법률적 절차, 개인정보 규정, 은행의 소극적 태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힘듭니다. 경찰의 말과 은행의 말은 결국 같은 곳을 향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여러 번 좌절하고 밤새울 때도 있었다. 통장 이름과 등본, 주민등록증, 통화기록 페이지를 들고 은행을 오갈 때마다 모멸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좌절은 행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과 기자는 다른 피해 사례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 계좌는 2개의 출금 계좌로 계속 연결되어 마지막 전송은 지방의 무허가 환전상으로 보입니다.
기자는 익명 제보자와 연결되어 추가 정보를 입수한다. 한 제보자는 내부에서 콜센터 알바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조직의 운영 방식과 계좌 연결 방식, 그리고 현금화 루트를 부분적으로 털어놓는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만 알지 바깥엔 잘 안 알려요. 그의 말이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 된다. 결국 그들은 특정 주소와 몇 개의 인물 이름을 좁혀냈다. 김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목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 우린 이제 증거를 들고 갈 거야. 취재 기사 한 편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지역 커뮤니티가 반응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고 시민변호사 연합이 무료 법률 지원을 제안했다. 지역 경찰서 내에서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는 움직임이 생긴다. 개별 신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데이터와 증거를 모아야 범인이 드러납니다. 담당 수사관의 한마디에 모두가 결속한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담담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키려고 온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마침내 작은 공동체의 힘이 모여들었다. 수사팀은 제보와 증거를 모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집행날 카메라가 현장을 비춘다. 어느 허름한 오피스텔 내부엔 다수의 단말기와 명단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통장이 있었다. 경찰은 조직의 말단 운영자 몇 명을 체포했다. 그들은 협조를 시작했고 더 큰 구조로 연결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는 환호했다. 하지만 핵심은 잡히지 않았다. 말단은 잡혔으나 우두머리의 실체는 여전히 그림자에 있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에서 단단한 결의를 읽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공조 수사를 확대한다.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환전상 네트워크와 불법 환전 장소를 좁혀간다. 한편 기자는 내부자 진술을 더 확보하고 전화 녹음의 음성 분석을 의뢰한다. 분석 결과 발신지, 패턴과 어휘 습관에서 한 명의 운영자의 일관된 특징이 드러난다. 수사팀은 은행, 통신사, 환전상과 공조하여 결정적 증거를 수집한다. 비공개 압수수색과 은밀한 감청 작전 끝에 마침내 핵심 운영자의 행적이 포착된다. 본부 위치는 도시 외곽의 한 물류창고입니다. 거기서 송금과 환전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작전은 조심스럽게 준비되었다. 민영사 금융감독기관이 동원된 대규모 단속. 작전 당일 뉴스 헤드라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였다. 감시 카메라가 창고로 향했던 날, 경찰은 진입했다. 운영자와 주요 인물들이 당황하며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즉시 구속되었고 수사 기록에는 조직의 전모가 차곡차곡 정리되었다.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 보상에 우선 배분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희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은 나의 돈을 가져갔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진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울었다. 그날 법정 밖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박수를 보냈다. 사건은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매체는 이 사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체포 이후 지역 정치인과 은행이 모여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은행은 고위험 이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했고 지역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신설했다. 김정희는 보상금 일부를 동네 경로당에 기부하며 말했다.
내가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안전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는 각종 강연과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캠페인의 핵심 사례가 되었다. 지역사회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웃끼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친구 제도가 생겼고, 청년 봉사자들은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시작했다. 몇 달 지나 집은 조용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새벽의 라면 냄새가 대신 따뜻한 밥 냄새로 바뀌었다. 김정희는 정원에 앉아 햇빛을 쬐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지은과 같은 젊은이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르쳐 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가 한 건 용기가 아니라 집요함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내레이션이 깔리며 마지막 장면은 천천히 멀어져 간다. 동네 골목 아이들 뛰노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 사라지는 할머니의 실루엣. 진실은 숨을 수 있어도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킬 때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진다.